캐나다 중앙은행은 코로나 4차 유행과 공급 보틀네크 현상이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콜금리를 0.25%로 유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여당 협의회에서 캐나다 경제가 아직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갖고 있으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별통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코로나 4차 유행이 발생하는 하반기에도 경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급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전까지 추이를 봤을 때 금리 인상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은 지지난주 2분기 경제가 연한산 1.1%로 위축됐다는 보고서와 캐나다 통계청이 7월 첫 번째 추정치를 3분기 첫 달에 0.4% 위축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PD 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다가오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수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8월에 고용이 견실하게 증가하면 다음 분기에 통화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보고서가 실망스럽거나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면 은행 이사회는 더 어려운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델타 변이 위험을 감안할 때 통화 부양책을 더 강화하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수요일 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 외에도 매주 20억 달러의 목표 속도로 채권을 매입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변경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기준연도 효과, 휘발유 가격 및 팬데믹 관련 공급 보틀네크 등으로 인해 예상대로 3%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일시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속성과 규모는 확실하지 않으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성명서는 임금 인상은 현재까지 완만한 속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잘 고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연간 속도는 7월 3.7% 상승하여 올해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3.1%였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다음 금리 결정은 내달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가을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경제 및 인플레이션 전망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BC주 의사들이 더 많은 대면 진료를 재개해 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이 의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BC주 주민의 75% 이상이 2차 백신까지 완료하였으므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은 대면 진료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후에 모든 의사들이 진료의 필요와 환자들의 선호도를 기본 방침으로 삼아 이전과 같은 대면 진료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만 제공하게 되면 환자들은 대면 진료를 볼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응급실 방문율이 높아질 것이고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진료 의뢰서에는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들이 부족해 혼선을 빚고 정작 적절한 시기에 예방과 검사를 해야 하는 의료 제공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BC주의 매튜 차오 박사는 BC주 주민들에게는 대면 진료가 편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면 진료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하루에 의사를 만나는 일과 자신들의 중요한 일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대면 진료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래 의학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혼합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이 받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 비용 코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오 박사는 1차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정부 지원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모두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동일했습니다. 보건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가 시행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조리 도처티 패밀리 닥터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주 비대면으로 환자 보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대면 진료보다 훨씬 적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을 맥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10월 26일까지
BC주의 모든 의료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근무자뿐 아니라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지난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백신 접종 대상자로 의료계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 즉 근로자, 학생, 의사,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는 형식의 근무자도 포함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갖고 있는 사례가 드물게 있다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보건당국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백신 카드 제도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 뜻에 지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일선에서 희생적으로 근무해온 의료 종사자들에게 불똥으로 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카드 제도는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등 다수가 실내에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입장하기 위해 자신의 백신 접종 유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QR코드로 된 백신 카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일부 거센 반대 시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당 업계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입장 제한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이스쿠터와 이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덜컥 구입하자니 가볍지 않은 가격에 부담을 느꼈을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앞으로 리치몬드시에서 공공이 스쿠터와 이바이크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기업은 라임입니다. 현재 리치몬드 걸든시티로 원도로 등 곳곳에 시범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로 총 153대의 이스쿠터와 63대의 이바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계약 완료 후 4주 뒤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일 경우 라임은 서비스 지역을 리치몬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장하고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센터, 스카이트레인 역 등 주요 장소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요만 보장된다면 최대 1000대의 이스쿠터와 500대의 이바이크로 그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안전한 공공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도 세심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쿠터와 이바이크에는 위치 추적을 위한 GPS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 등 승차 금지 구역에 오를 경우 주행 속도가 자동으로 보행 속도로 감소하는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탑승이 끝난 후엔 시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교육 자료와 불법 인도 타기가 발생한 장소 등이 전송됩니다. 계속해서 인도에서 탑승하는 이용자에겐 벌금이 부과되고 계정도 해지됩니다. 라임은 캐나다 내에서 켈로나와 에드먼튼, 그리고 캘거리와 오타와 등에서 이미 사업장을 연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는 노스 밴쿠버와 웨스트 밴쿠버에서 이 바이크 전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탑승 시작 후 잠금 해제 수수료로 1.15달러, 이후부터 분당 0.35달러가 부과됩니다. 일일 및 월 정기권도 따로 있으며 18세 이상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키아 캐나다는 이번 달 초 오샤와의 첫 번째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이로써 더람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손쉽게 가구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측은 숙련된 아키아 디자인 전문가와 1대1로 상담을 받거나 전용 스튜디오 공간에 마련된 셀프 서비스 기획소를 통해 주방, 욕실, 침실 및 거실을 위한 복합형 홈 퍼니싱 시스템을 주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매장보다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매장으로 오샤와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키아의 모든 상품이나 식품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고객들은 온라인 카탈로그를 검색하여 전시된 일부 샘플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모든 제품은 다른 아키아 픽업 장소에서 배송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주요 가구들을 판매하기 위한 곳은 아니지만 아키아를 사랑하는 방문객들의 전문 기획자 및 디자이너와 만나 퍼스널 홈 퍼니싱 가구 패키지를 기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GTA의 첫 번째 디자인 스튜디오인 이 매장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 내 10개 대학의 캠퍼스에 출석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캠퍼스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로는 신속 검사 결과로 캠퍼스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사람의 경우 별도로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알버타 내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버타 대학교, 캘거리 대학교, 레스브리지 대학교, 매기완 대학교, 메디슨햇 대학교, 마운트 로얄 대학교,
네이트 세이트, 놀퀘스트 컬리지, 보호밸리 컬리지입니다. 많은 학교가 방역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9개 학교 외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나 보건수칙 디테일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